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사는 2023년 3월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023-0331 발령 호수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인사관리의 인사발령 사원별입니다. 클릭. 호수 선택해 주세요. 자, 맨 아래에 있네요. 첫 번째, 해당 발령 호수의 발령 일자는 2023년 3월 31일이고 모든 대상자는 현재 관리부에 속해 있다. 자, 발령 일자는 여기 상단에 나와 있죠. 2023년 3월 31일. 자, 박용덕 현재 생산부 소속입니다. 정영수 생산부, 오진영 생산부, 강민주 다 현 정보가 생산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부 소속의 사원, 소속된 사원들의 발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틀렸네요. 그럼 1번이 틀렸고요. 두 번째, 박용덕 사원은 발령 후 자재부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다. 자, 박용덕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부에서 어디로 가요? 자재부로 발령이 나네요. 네, 옳은 설명. 정영수 사원은 현재 직책은 매니저이고 발령 후 주임으로 직책 변동이 있다. 정영수 커져 갖다 놓으시고 현재 매니저죠? 근데 뭘로 바뀌어요? 주임으로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오진영 사원은 발령 후 근무조와 직책이 변동사항이 있다. 자, 오진영 커져 갖다 놓고 처음엔 근무조가 없었는데 1조로 근무조가 바뀌고요. 직책은 팀원에서 팀장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근무조와 직책만 변경이 됐고 부서는 변동이 안 됐네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11번의 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당 회사는 2023년 3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자격수당 지급 요건을 추가하고자 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직접 자격수당 분류 코드를 추가하고 급여 계산 시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작업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지급 항목은 자격수당이고요. 분류 코드는 자격별 해서 PAG 2급 추가 25,000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환경 설정 먼저 누르셔서요. 지급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클릭.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입니다. 조회. 반드시 마감 취소해 주셔야죠. 자, 마감 취소해 주시고요. 자격수당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셨나요? ERP 정보관리사 2급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다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 900번에 PAC 선택해 주시고 금액 25,000원.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입력하시고 나서 그렇죠. 다음 칸 클릭 또는 빈 레코드 클릭해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급여 계산하러 가야죠. 급여 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3월 선택해 주십시오. 지급은 1번입니다. 조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 나오는데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열을 찾을 수 없어서 오류 메시지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체크하시고 급여 계산 계산 그러면 급여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럼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총 과세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대상자 전체는 급여 총액이죠. 급여 총액 오셔서 여기 과세 7,992만 1,870원이네요. 답은 몇 번? 2번. 네, 2번입니다. 13번, 당회사는 2023년 3월 귀속 상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2022년 3월 귀속 상여 지급일 기준으로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여 상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에 이용한다. 2022년 3월을 복사에다가 2023년 3월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기초 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2023년 3월로 오시고요. 전월 복사 2022년 3월에 상여를 즉 두 번째 거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지급일자와 상여 지급기간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날짜부터 할게요. 2023년 4월 10일. 그렇죠.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이때 종료부터 바꿉니다. 어떻게? 얘를 3년으로. 그래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세요.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작일을 박는 거예요. 시작일부터 바꾸게 되면 날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종료 먼저 바꾸고 시작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상여를 계산할 거예요. 자, 다음 칸 클릭하신 후 이렇게 수정된 거 확인하신 후 급여 관리에 상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3월이고요. 이번에는 그쵸, 상여죠. 상여 조회. 자,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열 못 찾아서 그래요. 전체 체크하시고 급여 계산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이니까 그렇죠. 급여 총액에서 보는 거예요. 과세는 2,125만 100원이네요.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당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 기준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2023년 2월 귀속 지급일은 1번 강민주 사원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절사한다. 보기 시급은 강민주 사원의 책정 임금 시급으로 갑니다.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으로 오세요. 자, 강민주 찾겠습니다. 여기다가 강민주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봐갖고 있으면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자, 강민주 찾으셨나요? 책정임금은 네, 하단에 있습니다. 책정임금 2023년 최근 걸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정한 계약 시작 연월로 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최근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F3. 그렇죠. 컨트롤 F3 확인. 그러면 금액이 보입니다. 시급은 1848원이네요. 1848원. 제가 마우스로 써서 글씨 예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알아봐야 되죠. 어디로 갈까요? 근태 결과 입력. 급여 관리에 근태 결과 입력 클릭. 2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은 1번이라 그랬죠. 강민주. 지각은 45분입니다. 45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4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0.75가 되네요. 조퇴 시간은 4시간 15분입니다. 15분이니까 0.25죠. 그래서 4시간 4.25. 이번에는 외출입니다. 외출은 45분. 45분은 0.75죠. 0.75. 여러분 계산기 올리세요. 자, 계산기
0.75 더하기 4.25 더하기 0.75는 5.75죠. 곱하기 시급 12,848원. 그랬더니 62,376원인데 원단위 절사 그래서 6원 없앱니다. 그랬더니 62,370원. 답은 2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분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60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5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2023년 3월 귀속 매일 지급 형태에 해당 일용직 사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난 뒤 줘야 되는 지급 내용에 대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네, 계산기 내리시고요. 일용직 관리에 오시면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 있습니다. 클릭. 2023년 3월 귀속입니다. 지급일을 선택을 하시면 매일 지급이 있습니다. 조회. 전체 체크하시고요. 일괄 적용. 몇 시간? 8시간. 그런데 평일이죠? 평일 체크. 비과세 없습니다. 적용. 적용되셨나요? 첫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는 모두 격리부 소속이고 급여 형태는 1급이다. 자, 소속과 급여 형태를 보려면 개인정보죠. 자, 개인정보 열어서 김주원 격리부의 1급 맞습니다. 고세연 격리부의 1급 맞고요. 최진아 격리부의 1급 맞습니다. 이소담 격리부의 1급. 김소연 격리부의 시급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두 번째, 해당 지급일자에서 발생한 비과세 금액은 없으며 총 실지급액은 1,958만 6,180원이다. 급여 총액 탭에서 보겠습니다. 비과세 신고분과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몽땅 다 없으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비과세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차인 지급액란을 보니까 1,958만 6,180원. 오, 옳은 설명이네요. 동그라미. 해당 지급일자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인원은 3명이고 총 97,710원을 공제하였다. 자, 총은 여기 급여 총액에서 먼저 보고 갈게요. 97,710원. 맞네요. 자, 얘는 맞아요. 그러면 총 3명인지 봐야 되겠죠? 자, 김소현 월 지급액 소득세 뗐습니다. 이소담 뗐습니다. 최진아 안 뗐고요. 고세연 안 뗐고요. 김주원 뗐습니다. 그래서 띈 사원은 3사람. 네, 옳은 설명이네요.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 중 김소연은 20일 근무했으며 카카오뱅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개인정보 열으면 되겠죠? 자, 김소현의 커져 갖다 놓으시고 개인정보 열어서 26일 중 20일 근무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계좌 이체은행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15번의 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23년 3월 귀속 일용직 사원의 정보를 변경 후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급여를 계산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에 따른다. 한번 해볼까요? 생산지 비과세 적용 대상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박지연 일용직 사원 등록 여시고요. 박지연 커져 갖다 놓으시고 네, 생산지 비과세 적용이 안함 그랬는데 얘를 한대요. 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음 칸 클릭해서 변경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되셨어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월 귀속됐죠. 일정 기간 지급이니까 두 번째 거네요. 조회. 전체 체크하시고요. 박지연은 뭘 바꿨죠?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박지연 체크하시고 재선정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 자, 되셨나요? 자, 체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체크하는 거예요. 일괄 적용. 00900 평일입니다. 왜냐면 평일 9시간. 그래서 9시간 했고요. 이번에는 신고 제외분이 8,000원 있어요. 그럼 여기 8,000원 기록해 주세요. 적용. 적용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 크게 볼게요. 해당 지급일자 대상자는 모두 5명이고 하나, 둘, 셋, 넷, 5명 맞네요. 시간 단가가 가장 높은 사원은 김은채이다. 시간 단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개인정보에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김은채는 27,580원, 박소담 22,750원, 유성용 17,350원, 박동민 17,230원, 박지원 11,540원. 그러면 가장 큰 게 김은채. 맞네요.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지급일자 대상자 중 근무일수가 다른 사원은 박지원이고 근무일수가 다른 이유는 2023년 3월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이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근무일수 여기 보면 되죠. 자, 김은채는 23일, 박소담 23일, 유성용 23일, 박동민 23일, 박지원. 아, 근무일수가 작으네요. 즉 언제 입사했어요? 3월 6일부터 근무를 했네요. 그래서 네,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다르게 측정됐네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아, 일용직 사원 등록 여셔서 여기 박지원의 입사일자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당 지급일자 소득세를 공제한 인원은 모두 2명이고 박소담의 소득세는 21,620원이다 그랬거든요. 자, 소득세는 개인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 지급액으로 봅니다. 자, 김은채 43,700원, 박소담 19,780원. 소득세 틀렸는데요. 유성용 안 띄었고, 박동민 안 띄었고, 박지원 안 띄었고. 자, 2명이 띄기는 했어요. 그죠? 소득세를 2명이 내기는 했는데 박소담의 소득세 금액이 틀리네요. 그래서 답이 틀렸네요. 4번 해당 지급일자에서 발생한 총 실지급액은 자 급여 총액입니다. 1,863만 8,590원이고 비과세 금액 합계는 즉 비과세 신고 제분과 비과세 신고분을 더해야 돼요. 307만 9,730원. 오, 맞네요. 그죠? 계산기요? 네, 계산기. 자, 218만 3,730원 더하기 89만 6천원. 그랬더니 307만 9,730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당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과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22년 4사분기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급구분은 100 급여를 설정하고 사용자 부담은 제외, 조회했을 때 부서별 지급총액 및 공제총액의 소개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메뉴를 좀 열어봐서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을 부서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급여관리 오셔서 연간급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간급여 현황 2022년도 4, 4분기거든요.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공제고요. 지급 구분은 도움표 열어서 네, 급여입니다. 급여. 사업장은 인천과 강원 지점이죠. 그래서 두 군데 체크. 확인. 그리고 부서.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조회. 관리부, 교육부, 생산부, 자재부 나왔습니다. 자, 관리부. 지급총액은 4,959만 2,010원. 715만 5,370원. 오, 맞았습니다. 교육부 갑니다. 5,141만 3,430원과 713만 2,040원. 맞았네요. 생산부 4,206만 9,680원. 556만 3,220원. 맞았네요. 자재부 3,545만 8,740원. 504만 3,000원인데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재부가 틀렸네요. 17번의 답은 4번. 18번. 당 회사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조회했을 때 각 항목의 기준 연월 금액에서 비교 연월 금액을 차감한 결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 기준 연월은 2023년 2월, 그리고 비교는 2022년 2월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보겠습니다. 자, 급여관리의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기준은 2023년 2월이죠. 그래서 2023년 2월. 지급일은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부담금 제외. 비교는 2022년 2월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조회합니다. 자, 조회하셨죠? 기본급 이제 기준 연월에서 비교 연월을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기준 연월에서 비교 연월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7,262만 030원 빼기 7,108만 2,45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53만 7,580원. 오, 맞아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있죠? 326만 3,350원 빼기 319만 4,170원 69,180원인데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건강보험 253만 7,980원 빼기 248만 4,230원 53,750원. 오, 맞았고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여기 있죠? 여기. 자, 계산기 또 해서 427만 6,630원 빼기 394만 8,580원 그랬더니 32만 8,050원 플러스 금액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19번. 당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23년 2월 귀속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급자는 제외한다. 급상여 이체 현황이죠? 자, 급상여 이체 현황 오시고요. 2월 귀속입니다. 2월 1번이고요. 인천 지점만 하셔야 돼요. 자, 제외입니다. 무급자 제외, 그리고 사업장은 인천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자의 급상여는 모두 4개의 은행을 통해 이체되었으며 가장 많은 급상여를 이체한 은행은 1360만 3,470원이다. 하나, 둘, 셋, 4개고요. 가장 많이 한 데는 1360만 3,470원 맞습니다. 즉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이체됐네요. 해당 사업장의 급상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11명이고 11명 총 실지급액은 3,716,400원이다. 맞나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합계 보시면 돼요. 총계. 해당 사업장의 급상여는 2023년 2월 24일 지급했으며 2월 24일 여기죠. 2023년 2월 24일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사원은 이송준이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사원 468만 4,560원에 박국현은 499만 9,970원이네요. 박국현이 가장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설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된 급상여 실지급액 합. 자, 국민은행 실지급액 합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체된 급상여의 실지급 합보다 적다. 자, 1360인데 여기는 600 그리고 여기는 860이에요. 그러면 1500 정도가 이체됐죠? 네. 두 개 합한 것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당회사는 2022년 4사분기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산부 소속 기준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보기의 사원들 중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볼까요? 맨 밑에 있는 급여관리 맨 밑에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 있습니다. 클릭. 2022년 4사분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조회해주세요. 수당은 근속수당. 사업장은 생산부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서. 자, 부서로 선택을 할 때 이때 생산부만 체크합니다. 확인.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박용덕 사원이네요. 113만 4,330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2회 실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